장숙, 김상현. 아이들이 당산나무가 있는 동구로 내달렸다. 당산나무 밑에 웬 거지가 앉아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이들은 고무줄 새총을 챙겨 바람처럼 달려갔다. 먹을 것도 없고 놀이가 없어 무료하기 짝이 없는 초봄에 거지의 출현은 아이들에게 한바탕 신바람이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이들이 도착한 동구에는 정말 거지가 앉아 있었다. 머리칼은 헝클어지고 제멋대로 자란 수염에 반쯤 덮인 얼굴은 버짐꽃이 피어 있었다. 떼국이 덕지덕지한 넉마를 걸친 행색에 해진 지가 대비 사이로 발가락이 드러나 보였다. 사내는 퀭한 눈으로 아까부터 마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거지를 향해 호랑에서 돌멩이를 꺼내 고무줄 새총에 장전하고는 누군가 먼저 쏘기라도 하면 따라 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때마침 아래골에서 머슴을 사는 순득이가 그 앞을 지나다가 고무줄 새총을 겨누고 있는 애들을 내쫓느라 지게 목발을 작대기로 내리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애끼 고얀 놈들. 아이들이 우르르 도망을 치다 말고 멀지감치에 서서 거지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순득이 거지에게 다가가 위아래로 행색을 살피더니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아이고, 이게 누구요? 기동양반 아니요. 귀신 아니란가. 죽었다고 지사까지 지냈다는디 웜에 살아있었단께. 순득이 나네 잘 있었는가. 어째 집에 안 가고 혼이 나가 본 것 마냥 여기에 앉아있소. 오매인자 큰일 나버렸구먼.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던 아이들이 고무줄 새총을 호랑에 넣고 슬슬 다가섰다. 기동양반 이 꼴이 무엇일까이. 거지도 산거지 꼴이구먼. 야기하자면 기네. 순득이 거지를 보고 기동양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속닥거렸다. 치기린의 아부지래. 거지가 치기린의 아부지란께. 놀란 듯 신기한 듯 아니면 새로운 놀림감이 생겼다는 듯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동양반을 바라봤다. 그리고 한 아이가 애들을 놀릴 때 부르는 곡조를 붙여 선창을 하자 모두가 따라서 합창을 했다. 치기린의 아버지는 거지랑께 거지랑께. 애끼 이놈들. 순득이가 작대기를 공중에 휘저으며 아이들을 내쫓았다. 치기린의 아버지는 거지랑께 거지랑께. 아이들은 깡충깡충 뛰며 동네로 들어가면서 합창을 했다. 동네를 마냥 바라보고 있는 기동양반에게 순득이 말했다. 그람은 나 먼저 가볼라요. 기동양반은 사묵사묵 오시오. 순득은 기동양반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어서 빨리 동네에 알리고 싶었다. 기동양반이 동네에 들어가기 전에 알려 사람들의 반응이 보고 싶었다. 그는 지게를 내동댕이 치고 아이들 뒤를 따라 내다름질 쳤다. 상복을 입은 기동댁 곁에 아들 치길이랑 딸 문자가 찔끔찔끔 눈물을 닦던 기동양반의 제삿날이 달포 전에 있었던 일이고 기동댁이 재가를 한 지 하루가 지난 오늘 갑자기 죽었다던 기동양반이 동네에 나타났으니 기절초풍할 일이었다. 순득은 남들보다 먼저 알게 된 이 빅뉴스를 어서 동네에 전하고 싶었다. 이 소식을 듣고 놀랄 동네 사람들을 생각하니 신바람이 났다. 이 일이야말로 머슴 순득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순득은 바지 행전이 풀어진지도 모르고 달려 동네에 들어섰다. 안동네 샘가에 안악들이 모여 있었다. 숨이 턱에까지 차 헐레벌떡 뛰어오는 순득을 안악들이 일제히 바라봤다. 아랫골에서 머슴 사는 순득이 아니여. 순득이 샘에 이르자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아짐씨들, 기동양반이 안 죽고 살았단께요. 뜬금없이 뭔 소리여. 안악들은 갑자기 나타나 헛소리를 하는 순득을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치길이 아버지가 저기 당산나무 아래 있단께 그러요. 순득이 손가락으로 동구 쪽을 가리키면서 말을 했다. 안악들이 동구 쪽을 보면서 미덥지가 않다는 듯 제각기 한마디씩 뱉었다. 뭔 소가 염을 씹어대는 소리를 한단가.
웜에 저것이 머슴살이 심하게 헌다고 하더니 미처 부럭는가 봐야. 춘궁기라 속이 허해서 귀신을 바꿨제. 순득이 뒤를 이어 껑충거리며 아이들이 합창을 하며 샘 쪽으로 오고 있었다. 치기린의 아버지는 거지랑께 거지랑께. 치기린의 아버지는 거지랑께 거지랑께. 안악 중 하나가 아이들 속에 있는 자기 애에게 물었다. 치기리 아버지가 어쨌다고요? 엄니 치기리 아버지가 거지가 돼갖고 당산나무 아래 있어라오. 놀란 안악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소근거렸다. 웜에 순득이 말이 정말인가 보네. 이 일이 뭔 일이란가. 순득은 안악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신바람이 났다. 내친 김에 월두로 달려가 기동댁에게 직접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그는 기동댁이 놀라는 모습을 기어이 보고 싶었다. 다시 순득은 심리가 짱짱한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땅이 풀리면 곧 나순개랑 달롱개가 겨우내 얼었던 흙을 비집고 나올 것이다. 그것들을 보리죽에 넣어 자식에게 먹이던, 아니 그것마저 배불리게 먹이지 못했던 서름은 이제 끝났다고 기동댁은 생각했다. 그래, 그 서름의 봄나물이 지천에 나와도 나와는 무관해. 기동댁은 자고 있는 강씨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어제 기동댁은 신방에 들어와 첫날을 보냈다. 어젯밤에 강씨는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어 기동댁의 적삼을 벗겼다. 그리고 막아놨던 봇물이 터지듯 격하게 밤새 방아를 찢더니 나가 떨어져 곤히 잠이 들어 있었다. 기동댁은 사내와의 합방이 고라니 콩잎 뜯어먹듯 즐길 수는 없었다. 자꾸만 강씨가 힘을 줄 때마다 섬뜩하니 남편이 떠올랐었다. 강씨가 가진 두마지기 논과 세마지기 밭이면 내 식구는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기에는 헐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씨한테 오게 되는 데는 중신아비가 말한 강씨의 논과 밭이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기동댁은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전답은 믿을 수 있었다. 자식의 목구멍에 들어가는 밥술은 전답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마당에 나와 어제 혼례를 치르느라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돈하고 있었다. 아침을 먹고 친정으로 가서 맡겨진 남매를 데려올 참이었다. 기동댁은 일을 하다 말고 멀리서 달려오는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기동댁을 향해 손을 저으며 무엇인가를 소리소리 지르고 있었다. 순득은 기동댁 앞에 다다르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자네 순득이 아니여? 가쁜 숨을 쉬고 있는 순득을 보며 기동댁이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아이고 아짐씨 큰일 났어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께요. 누가 죽기라도 했단가. 뭔 설레발을 그리 친단가. 죽었으면 더 낫지라 살았단께요. 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는가. 누가 살았다는 소리요. 기동양반이 왔단께. 죽은 기동양반이 안 죽고 왔단께 그러네. 뭔 헛소리를 그리 하는가. 귀신이라면 모를까.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되어갖고 나타났단께. 당산나무 밑에 혼이 나간 건맹크럼 멍하니 앉아있는 것을 봤단께 그라요. 자네가 귀신을 바꿨제. 아니어라. 나가 기동양반하고 말을 주고받았단께. 멋이라고? 그 말이 참말이여. 아짐씨, 나가 거짓말하려고 심리기를 뛰어왔겠소. 기동댁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는 말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안 죽고 살아온 것에 대한 기쁨보다 자식 둘을 데리고 살 궁리를 했던 지난한 세월에 대한 서러움이 복받쳤다. 그녀는 두 다리를 뻗고 울음보를 터뜨렸다. 어이고 어쩌라고 날 보고 어쩌라고 이제 오면 날 보고 어쩌라고 살았으면 살았다고 기별이라도 했어야지. 기별만 있었어도 이러지는 않았지. 아이고 아이고. 기동댁은 마당에 들어 누워 대굴대굴 구르면서 애간장이 녹는 울음을 토해냈다. 내가 죽일년이지 서방 죽었다는 말 들었을 때 뒤졌으면 이런 일은 없었제. 아이고 자식 굶길까봐 낯짝도 없이 시집 온 내가 죽일년이제.
자고 있던 강 씨가 울음소리에 놀라 황급하게 방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기동댁이 울음보를 터뜨리며 몸부림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순득이 울고 있는 기동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순득이 자네가 여긴 뭔 일인가? 말씀드리기 쬐끔 그러긴 한디. 치길이 아버지가 왔단께라. 뭐시여? 치길이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죽었다고 지사를 지내고 치길이 엄니가 남편 신주단지를 가지고 시집 왔는디. 뭐시여? 기동댁 전 남편이 살아서 집에 왔다는 말을 강 씨는 믿어지지 않았다. 기동댁은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강 씨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없었던 일로 하기도 그렇고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기동댁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 순득은 통곡하는 기동댁이나 안절부절 못하는 강 씨를 보면서 비록 자신이 배운 게 없고 남의 집에 사는 머슴이지만 위력을 보여주었다며 뿌듯한 존재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쩌긴 어쩌겠는가, 자네 서방이 왔다니 가봐야지. 강 씨가 세숫대야에 물을 떠와 기동댁 앞에 밀어주면서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얼굴이 엉망이네. 얼른 얼굴 씻고 치길이 아버지한테 가시게. 하늘이 도와 살아 돌아온 것만도 좋은 일 아닌가. 씻는 동안 자네가 가지고 온 옷가지를 챙겨 짐을 싸놓겠네. 기동댁은 눈물 콧물로 뒤범벅이 된 얼굴로 강 씨를 올려다봤다. 딱 하루니까 치길이 아버지도 이해해주지 않겠는가. 죽었다고 지사까지 지냈는디. 자네가 내게 시집 왔다고 몬숭이 되었겠는가. 자네가 살금살금 내게 온 것도 아니고 중신아비 소개로 온 동네가 다 알게 왔는디 치길이 아버지도 전후 사정을 알고 나면 이해해주지 않겠는가 이 말이네. 강 씨가 말한 딱 하루는 하룻밤 초야를 지낸 것을 의미했다. 기동댁에게 자식 둘을 낳고 산 남자와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된 남자와 정을 비교할 수는 없었다. 지금 그녀의 가슴에는 징용에서 살아 돌아온 남편으로 가득했다. 그걸 강 씨가 모를 리가 없었다. 기동댁이 얼굴을 씻고 일어서는데 강 씨가 그녀의 짐 보따리를 챙겨 들고 나왔다. 강 씨는 그녀 몰래 보따리 속에 50원을 찔러 넣어 주었다. 기동댁이 강 씨가 건네주는 짐 보따리를 들고 말했다. 군소리 없이 가라고 해서 고맙소이.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네, 자네를 잊지는 않겠네. 아이고, 그런 생각 한이라도 하지 마시오. 치길이 아버지가 왔은께 인자 행여 마주치더라도 못 본 채 해야지라. 암시렁, 걱정 말고 얼른 가시게. 그렇게 그들은 서먹하게 헤어졌다. 기동댁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젠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다. 순득이 그 뒤를 따르면서 곧 벌어질 빅매치에 대해 잠옷 궁금해했다. 집이 가까워지자 기동댁은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한 강 씨의 말이 불안을 부추겼다. 그 말 중에 유독 하룻밤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그 단어는 하룻밤을 자도 헌각실한 속담을 떠올리게 했다. 아짐씨, 보나마나 치길이 아버지가 가만히 안 있을 건데 어째 걸음이 그리 빠르요? 뒤따라오는 순득이 기동댁의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기동 양반은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꿈에도 그리웠던 집이 아니던가. 단 한 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그의 가슴에 해일처럼 밀려왔다. 사실 당산나무 아래서 한참을 있었던 것도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문간께에 서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안쪽에다 대고 기동댁을 불렀다. 여보, 여보, 나왔소. 어쩐지 집 기운이 적막했다. 치길이 어머니, 치길이 어머니, 나왔소. 그는 마당에 들어서서 방문 쪽에 대고 아이들을 불렀다. 치길아, 문자야, 아버지 왔다.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다. 어디 간 거지? 내가 없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친정에라도 갔겠지.
생각하며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1년 동안 먼 길을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지만 집에 왔다는데 긴장감이 풀렸다. 처가에 기별을 넣으면 애들을 데리고 아내가 곧 달려오겠지 생각하며 우물로 가서 두레박을 내려 물을 떠올렸다. 그리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나서야 이제야 집에 왔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기동 양반이 살아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동네에 퍼졌고 소식을 들은 그의 동생들이 달려왔다.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그의 당질이었다. 기동 양반에게 당질은 조카이긴 하지만 경우가 바르고 무엇보다 배운 데가 있어 집안은 물론 동네에서도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홀연 단신으로 현해탄을 건너가 규수에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인재였다. 권력이라면 방귀깨나 뀌는 면장이나 걸핏하면 아나무인으로 폭력을 휘둘러대던 순사도 당질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렸다. 기동댁이 시집을 간 것도 당질의 의사가 절대적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징용에 끌려간 사람들이 모두 돌아왔지만 1년이 지나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조차 없던 당숙을 죽었다고 단정해버린 사람이 당질이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징용에 같이 끌려간 단골 칠봉이도 점촌 곰배아범도 쑥띠용파리도 전쟁이 끝나자 모두 돌아왔는데 당숙만 돌아오지 않았다. 당질은 당숙의 소식을 듣고 싶어 같이 징용에 끌려갔다 돌아온 이들을 일일이 만났지만 공통된 의견은 처음에는 당숙이 이들과 버마와 태국을 연결하는 소위 죽음의 철도를 만드는 곳에서 함께 일을 했는데 일본군이 당숙을 어디론가 데리고 간 후로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들은 당숙이 10중 8구 외놈에게 죽임을 당했거나 노역을 하다가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 당숙이 살아 돌아왔으니 당질은 반가우면서도 이후에 벌어질 사단에 대해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기동댁이 시집을 갔다는 말에 기동 양반은 분노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기에 그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마음이 일순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그리움이나 미움이나 모두가 마음에서 일어난 소용돌이였고 그것은 손바닥처럼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에 기동 양반 스스로 놀라고 있었다. 당질이 왔다. 당숙이 돌아온 것만도 천지신명이 도움이니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셔야 허지 않겠소. 그가 기동 양반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안주도 없이 거푸 술사발을 들이키던 기동 양반이 당질에게 술잔을 내밀며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은 거친 말투로 말했다. 어떤 느자고 없는 놈하고 눈이 맞았는지 모르지만 새끼가 둘이나 있는 년이 기가 막히구나. 당질은 기동 양반의 빈 술사발에 술을 채우면서 이 사단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가늠조차 잡지를 못했다. 당숙이 오셨으니 애들이 곧 오겠지라. 애들이란 기동댁이 데리고 간 남매를 가리켰다. 기동 양반은 애들이란 말에 핏발이 선 두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 행색이 되어 허공을 바라보더니 당질이 채워준 술사발을 단숨에 비우면서 물었다. 내가 없는 새 아그덜은 아프지는 않았다냐? 기동 양반의 말에는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이 깊게 배어 있었다. 당숙이 안 계시는 동안 어린 남매를 배굶기지 않으려고 당숙모가 고생을 많이 했지라. 당숙도 알다시피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고 다른 당숙들도 입에 겨우 풀칠하고 사는 처지라서 당숙모가 온갖 꾸준 일마다 않고 일을 하면서 애들을 키웠지라. 당질은 어떻게든 당숙의 마음속에 기동댁에 대한 원망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키려고 애를 썼다. 남편이 시뻘겋게 눈을 뜨고 있는데 시집을 갔다는 게 사람이 할 도리냐? 다시 기동 양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숙도 한번 생각해봐요. 징용에 같이 끌려간 단골에 사는 칠봉이랑 점촌의 곰배 아범이랑 쑥뒤에 사는 용팔이랑 다 돌아왔는데
1년이 넘게 당숙만 살았는지 죽었는지 감감무소식이고 징용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당숙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집안 어른들과 의논해 죽은 양반 제사라도 드리자고 선산 아래 가묘를 만들고 당숙모가 신주단지를 모셨단께요. 그러니 내 말은 뒤져버렸으면 별 문제 없었는디 살아 돌아와서 일이 꼬였다는 거냐? 아이고 당숙 뭔 섭섭한 말씀을 그리하시오. 10,000번 제사 음식 받아먹는 귀신보다야 살아 돌아와 이렇게 술잔을 나누는 현실이 100번 낫지라. 내가 금아들처럼 올 수 있는디 못 왔다냐. 기동 양반은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쉬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징용 이야기로 들어서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멀리까지 갈 줄은 몰랐어. 범하라고 날씨도 무덥고 아주 지옥 같은 곳으로 끌려갔었다. 범하라면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열대우림 지역 아니요? 당질이 재촉이라도 하는 듯 기동 양반의 말에 추임새를 넣으며 바짝 다가앉았다. 우림이라고 했지? 아주 햇볕도 못 들어올 정도로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숲에 내던져진 꼴이었는디 달랑 장도 하나 마늘 손에 쥐어주고 길을 내라는 거야. 길요? 그냥 길이면 더 낫지. 철도를 놓는다며 벌목을 하고 다리를 놓고 하는 일이지야. 그 일을 징용간 조선인이 하는 것이라요? 처음엔 그랬지. 몇 달 지나서 태국에서 잡혀온 호주군 포로들이 그 일을 했는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야 독사에 물려 죽어도 포로는 야전병원을 가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일이 서툴러 일본군에게 어영부영하게 보였다간 닛본도에 맞아 죽어도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고 굶어 죽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곳이지. 나중에 일머리를 잘 알고 일본말을 할 줄 아는 조선인 징용자가 감독을 맡아서 포로들을 부렸었지. 일본군이 철도를 놓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아무리 전쟁통이라 해도 첩첩산중에 철도를 내는 일이 궁금해서 당질이 물었다. 그곳이 일본군이 장악한 태국과 버마의 접경지역이었는데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버마로 진군하기 위해서 철도를 깔았어. 일본군은 포로들을 호되게 다루었어. 눈에 거슬리면 굶기고. 우리에 가두고 일상적으로 구타가 이루어졌어. 포로들이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 학질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은 참아둘 수가 없었어. 오죽했으면 죽음의 철도 공사로 악명이 났겠냐? 1,600여 명의 포로가 철도 공사를 했는디 자그마치 800여 명이 죽어나갔으니 감독을 하던 조선인도 그곳에서 살아 돌아가리란 희망은 없었던 거야. 칠봉이 말로는 그곳에서 당숙은 따로 일본군에 끌려갔단디요. 어느 날 아침 점호를 하고 있는데 미스야마상을 찾는 거야. 일본식 내 이름이 미스야마 아니냐. 사방을 둘러봐도 나가는 놈이 없어. 틀림없이 나를 찾는 거야. 일본군이 나를 데리고 간 곳이 포로수용소야. 당숙이 포로수용소에 갇혔다고라. 그게 아니고 버마 내륙으로 일본군 제15군단이 노도처럼 밀고 들어오자 오합지졸인 영국군의 용병인 호주군은 일본군과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손을 들고 만 거지. 그래서 포로가 늘어나자 수용소의 일도 늘어나고 나 말고도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조선인들이 차출되어 그곳에서 허드렛 일을 맡아서 했어. 그곳에서 당숙은 뭔 일을 하셨지라. 나는 외곽 보초를 섰어야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누가 봐도 영축 없는 일본군이었은께 이름도 미스야마고 일본말을 하다 본께 나 자신이 일본놈이 된 것처럼 우쭐해지더라고. 인자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맴이 생기는 뒤 결국엔 그게 아니었어야. 제가 궁금한 것은 노역한 조선인은 뭐다 일찍 돌아왔는디 당숙은 고생을 덜한 편인데도 어째서 늦게 돌아왔냐는 것인디요. 당질이 기동 양반의 이야기를 가로채 늦게 온 이유를 물었다. 나가 지금 그 말을 하려던 참이다. 어느 날 갑자기 수용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 수용소 막로에 펄럭이던 죽일기가 내려지고 일본 군인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포로들이 함성을 지르며 막사에서 뛰쳐나와 지네들끼리 서로 보듬고 우는 거야. 수용소가 갑자기 한쪽에서는 만세를 부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초상집 마냥 울음바다가 된 이상한 분위기였단 말야. 그때가 바로 일본 제국이 항복을 해버린 8월 15일이었어. 세상이 뒤집어진 거지. 일본말로 우라카이 된 거야. 포로들이 일본 군인들을 모두 자신들이 있던 포로 막사에 쳐넣었어. 참으로 이상한 일은 그렇게 독살스럽던 일본 놈들이 암시렁 힘도 못 쓰고 무력하게 대들지도 않고 스스로 포로 막사에 들어가더란 말이다. 마치 맴생이들이 우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듯이. 당수군요. 난 외곽보초를 서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저들을 따라 갇히게 되었어. 재수가 없었던 거지. 전쟁이 끝나자 징용으로 끌려온 조선인은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 일본군도 돌아갔는 뒤 포로 수용소에 있던 일본군은 예외였단 말이다. 모조리 전범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은께. 아이고 복창 터질 일이요. 그래, 당숙이 전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라. 꼼짝없이 전범 신세가 된 거지. 기동 양반은 생각하기도 싫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말하다 말고 귀를 세우고 당질에게 말했다. 밖에서 뭔 소리 안 들려? 두 사람은 밖을 향해 귀를 종구고 들어봤다. 누군가 걸어오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기동댁이었다. 웜에 치길이 아부지. 당질은 직감적으로 올 것이 오고 말았다며 당혹했다. 이복의 조카, 지금 저 소리가 뭔 소리여? 기동 양반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의 분노가 어떠했는지 그의 앞에 놓인 술사발의 술이 찰랑찰랑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나 좀 보이쇼 치길이 아부지, 문 열고 내 말 좀 들어보란 말이오. 아이고 나는 못 살아 치길이 아부지, 제발 나 좀 보이쇼. 기동댁은 문 앞에서 두 다리를 쭉 뻗고 퍼질러 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니 전현이 니여. 기동 양반은 가라앉았던 노기가 다시 치솟았다. 당숙모가 왔는디 야그나 들어보시란께요. 나 모르는 년이구먼. 난 전현 누군지 몰라야 모지락스런 년. 무었다 당숙 어째 그랬쌌소. 야그 들어본다고 쇠스랑 부러지는 거 아닌디 일단 문을 열어줍시다. 나 몰라야 지 서방 찾아갈 것이지. 난 전현 모른다. 당질이 기동 양반을 요리조리 구슬렸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당질이 더는 기다려봐야 동네만 시끄러울 것 같아 와락문을 열어젖혔다. 웜에 치길이 아부지. 살아왔소. 죽지 않고 살아왔소. 얼굴이 눈물범벅이 된 기동댁이 반가움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노기에 찬 눈빛으로 기동댁을 노려봤다. 곧장 내려서서 작사를 내고 말 것만 같은 표정이었다. 나가 뒤지지 않고 살아와서 놀랍다는 거지. 치길이 아부지 뭔 소리요. 당신이 미워서가 아이여라.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란께요. 올 사람이 안 돌아온께 모두덜 당신이 죽었다고 해서 당신 지사까지 지냈소. 여기 보따리 속에 당신 신주단지가 있소. 아따 저것이 미쳐버렸어야. 네 서방은 월두에 있는 강간놈이지 내가 아니여. 이젠 나하곤 암시렁 관계도 없어야. 아이고 치길이 아부지 이건 아니지라. 당신이 이러면 나를 2번 죽이는 것이지라. 당신 죽었다고 했을 때 가슴이 무너지고 새끼 둘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날이 캄캄했고 그때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라. 당신이 지금 나를 내치면 내가 죽어야지 살아서 뭐하겠소. 기동댁 입에서 새끼 둘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기동 양반은 아들 치길이와 딸 문자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식에 대한 안부를 물어볼 수는 없었다. 당질은 자신이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질은 마당에 퍼질러 앉아 울고 있는 기동댁에게 다가가 기동 양반이 들리지 않게 조용히 말했다. 당숙모, 월두강 씨가 가라고 해서 왔소? 치길이 아부지 왔다는 순득이 말을 듣고는 보따리 싸주면서 가라고 해서 왔다. 그 말 듣고 보내주는 거 본께 강 씨가 야박한 사람은 아니거구만요.
근디 치길이랑 문자랑 한눈에 안 오고 어디 있소? 친정에 잠시 맡겨두었어야. 당숙이 애들이 보고 싶은가 본디 내가 잘 말해볼 땐께 그때 꺼정 쪽간만 기다리시오. 친정에 계시다가 내가 기별 너면 내일이라도 애들 데리고 오이소이. 기동 양반은 뒤돌아서 눈물바람하고 가는 기동댁을 멀끔멀끔 바라보고 있었다. 들어와서 하던 이야길 마저 들어야지. 기동 양반은 당지를 불러들였다. 그간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내고 싶었다. 당질은 다시 당숙과 마주 앉았다. 아까 어디 꺼정 들었냐? 당숙이 전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했지라. 말이 재판이지 누가 변호해줄 놈도 없고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급장을 보고 이놈이 행색깨나 했겠구나 생각이 들면 중형을 때려 부리고 눈구녕이 부리부리 살아있는 놈이랑 풀려져 있는 놈은 구분해서 형을 때려 부리는 뒤 그놈들도 외놈 못지않게 고약한 놈들이었어야. 이해는 하지야. 갖은 노역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은께 보복으로 그럴 만도 했을 것이다. 칼날 밑에 있던 놈들이 되레 칼자루를 잡았으니 굶기고 잠 안 재우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뒤 멋이냐 천지개벽이란 말이 딱 생각나더란 말이다. 당숙은 외놈이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었지라. 그들 눈에는 다 외놈으로 보이지 조선을 알기나 하간디 그런디 계급장이 없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짓으로 밖으로 나가라는 거야. 일본군 복장을 하기는 했지만 내 꼬락서니가 꽁지 빠진 장기꼴이었은께 재판에서 벌을 줄 건덕지도 없는 놈으로 알았는가 씁더라.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질이 긴장이 풀어졌는지 긴 숨을 내쉬며 물었다. 암시렁 없이 풀려났다고라. 풀려나긴 했는디 징용 온 조선인은 죄다 가버린 뒤라서 혼자서 막막했어야. 기동 양반은 그때 생각이 났는지 울먹울먹하면서 말을 이어갔다. 나가 1년 남짓 중국 땅을 떠돌며 걸어서 집에까지 온 이야기를 하려면 며칠 밤낮을 말해도 부족해야. 쿤밍에서 충칭으로 충칭에서 만주로 다시 만주에서 조선반도로 걸어오는 동안 살아있었던 것이 기적이었어야. 얻어먹고 훔쳐먹고 훔쳐먹다 처맞고 도망치다 잡혀 또 처맞고 입은 있어도 중국말을 못하니 영축 없이 벙어리 신세지 손짓발짓으로 겨우겨우 밥이나 얻어먹고 잠 좀 재워달라고 빌었은께 조선인이 중국으로 많이 갔다는 뒤 도움을 받지는 못했는가 보여. 조선인이 있다 해도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지 어느 날은 밥 얻어먹으려고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외놈 말이 나와가지고 이놈 외놈이다 하고 뒤지게 얻어맞은 적도 있었은께 일본이 패망하고는 외놈 말이 나 잡아가시오 하는 거나 진배 없어야. 만주에 오니까 조선인들을 만날 수 있었는디 그래도 동족이라고 집 앞 그릇에 밥을 덜어주더라. 맴은 언능 집에 가서 마누라랑 애들 만날 생각밖에 없었제잉. 어느덧 기동 양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었다. 치길이랑 문자를 데리고 오라고 당숙모한테 말했어라. 이번에는 기동 양반도 아무 말 없이 당질의 말을 듣고 있었다. 당질은 이때라 싶어 기동댁 이야기를 꺼냈다. 만약에 당숙이 돌아가셨다면 치길이랑 문자는 딱 거지가 됐어라오. 당숙모가 시집을 뭐라고 갔겄소. 나 자식 걱정에 자식만은 배 골리지 않으려고 가기 싫은 시집을 갔지라. 당숙이 죽었다고 제사를 지내고 난께 동네 애기들까지 치길이를 시피 보고 때려서 코피 터져 울고 오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단께요. 오죽했으면 내가 애들 거지 만들지 말고 시집가라고 당숙모를 설득시켰겠소이. 당숙모가 월두에 사는 강가는 코빼기도 못 보고 중신아비 말 듣고 간 것이란께요. 당숙도 생각해 보시오. 죽은 남편 신주단지 가지고 시집간 여자가 어디 있다요. 오매불망 당숙만 기다리며 버틴 당숙모 맴도 생각해야지라. 월두에 강가도 자식이 없는 호랍이라서 애들을 지자식 맹크로 키워줄 것 같아서. 그런 것 말고는 당숙모는 그 사람에게 손톱만큼도 맴이 없었을 것인께 인자다 용서에 불이 쏘이
용서할 것도 없지라 살아보겠다고 헝거신딘 당숙모라고 남의 집에 들어가 호강을 꿈이라도 꿨겠소? 당질은 숙모가 시집을 가게 된 것은 사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남매인 치길이랑 문자를 위한 마음에서였다는 논리로 당숙에게 접근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혈육의 정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당질은 남매를 핑곗거리로 당숙의 완고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다. 당질의 생각은 적중했다. 아그덜은 무탈하다지야. 기동양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암시렁 없이 잘 지낸다고 합디다. 내일 당숙모가 데리고 올 것이여라. 자식에 대한 그리움으로 기동양반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다. 당질은 마을 어귀에서 우연하게도 순득이를 만났다. 순득이 지게에 목발을 받치고 쉬고 있었다. 순득은 돌아온 기동댁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던 차에 당질을 만났으니 무슨 소식을 전해주려나 하고 그의 입을 바라봤다. 여보게 순득이 자네 좋은 일 한번 안 할란가? 뭔디요? 시방 싸게 어디 좀 다녀와 줄란가? 댕겨온 뒤에 내가 술 한 상 사겠네. 아따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디 거절할 이유가 없지라. 피서리에 있는 치길이 왜가 알제. 암요. 그 집이라면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지라. 그런디 왜요? 순득은 아직 기동양반의 귀환 사건이 끝나지 않았고 자신이 할 일이 있다는데 마음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거기 가서 기동댁에게 아그덜 데리고 내일 아침 일찍 오라고 전해주게나. 순득은 이야깃거리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 신바람이 나서 지게를 그대로 세워둔 채로 바람처럼 피서리를 향해 다름질쳤다. 한편 기동양반은 숫돌에 면도를 갈고 있었다. 자식을 만나는데 텁수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내일이면 자식을 볼 수 있다는 기쁨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 그는 기동댁의 재혼을 주선한 당질이 밉다가도 어떻게든 다시 연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 씀씀이 고마웠다. 그러나 아직 아내에 대한 노여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기동양반은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그는 새벽부터 방문을 열어젖히고 기동댁이 애들을 데리고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초봄의 찬 기운이 알싸하게 느껴졌지만 그의 가슴에는 뜨거운 부성애가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치기리와 문자가 문간에 들어서면서 아버지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기동양반은 뛰쳐나가 자식을 와락 껴안아주고 싶었지만 자식의 손을 잡고 있는 기동댁을 보고는 꾹 참고 있었다. 치기리 아버지, 나가 정용서가 안 되면 문간방 하나만 주시오. 그 문간방에서 이 집종이다 하고 애들 데리고 살라요. 당신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고 밭에 나가서 이 집 일꾼이다 하고 살라요. 품삯 같은 것 안 받고 죽도록 일만 할 텐께 문간방에 살게 해주이소. 나가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일만 할 텐께. 기동댁이 울음보를 터뜨렸다. 아버지, 그렇게 해주이소. 아버지, 엄니 말대로 그렇게 해주이소. 치기리와 문자가 기동댁을 따라 울면서 아버지를 바라봤다. 기동양반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되어 하늘을 바라봤다. 아버지, 아버지 하며 자신을 부르는 자식의 목소리가 가슴에서 메아리쳐 들려왔다. 그가 엉거주춤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이 애들이 기동댁의 손을 잡아 끌고 문간방에 들어서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